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고 났어요. 몇 가지 이제 패러다임을 바꾼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정쟁 중심의 어떤 정치였어요. 뭔가 긍정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정치로 바꿨다라는 거죠. 지금 민주당하고요, 국민의힘이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민주당은 정치 공작하는 그런 정당으로 보이죠. 계속해서 덜추고 파내고 뭐 그러면서 이 네거티브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거티브 재료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제 임시국회가 오늘 이제 개원되는데요. 쌍특검법 재의결 하느냐 마느냐 놓고 또 그 난리 났더라고요. 그쪽. 지금 하면 뭐 안 될 게 뻔하죠. 저들이 원래 기대는 임시국회 다시 이제 개의될 때쯤이면 국민의힘이 난리나 있을 것이다. 공천 때문에 공천 전쟁이 이제 터졌을 것이다. 영남에서 대거 그냥 탈락자들이 나오면서 재의결할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잔대가리에서 나온 계산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누리 PD가 그전부터 몇 번 이야기했던 건데요. 이번은 국민의힘이 현역들을 많이 자르지 않을 것이다. 그걸 자르면은 분명히 이용당한다. 그래서 또 국민의힘 의석 자체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그렇게 많이 잘라내야 될 이유는 없다. 물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이런 쪽은요 현역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죠. 그래서 여기가 문제이긴 한데 아마 기술적으로 잘 해낼 것이다. 가급적 현역들을 자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천을 이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오래전부터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부울경 같은 경우에서는요, 지금 잡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 김무성도 불출마, 뭐 거의 다 해결된 거죠. 이걸로 인해서. 그리고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은 다른 지역으로 배치를 했죠. 다른 지역이라면 험지죠, 험지. 다소 이제 이렇게 버거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김해라든가 그리고 양산도 말이죠. 그 어쨌거나 거기 김두관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험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부산 안에서도 이제 5선 의원으로 이제 이 사실 물갈이 대상 1호로 생각이 되던 서병수도 잘하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으로 보낸 거죠. 서병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뭐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결정에 그대로 오케이 땡큐 하고 받아들이더군요. 서병수는 부산시장을 했기 때문에 뭐 부산에 험지는 없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 잘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래 서병수는 부산에서 인기 좋았습니다. 아주. 그래서요. 꿀 먹고 알 먹기 전략이 지금 통하고 있다. 이기는 공천인 거죠. 이게 바로. 자, 남은 것은 이제 대구 경북인데 지금 단수 공천 뭐 몇 명 되더라고요. 윤지혁 원내대표 뭐 그리고 추경호 뭐 전 부총리 같은 사람은 단수 공천 다 됐잖아요. 자, 영남에서 몇 명 이렇게 공천 탈락자가 나오겠죠. 그런데 탈락이 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지금은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탈락하는 게 이 큰 덩어리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너도 나도 이러면서 뭔가 집단 심리가 움직이면서 반발할 수 있는 반항할 수 있는 뭐가 좀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그게 극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뛰쳐나간들 뭐 다른 식으로 또 항의를 해본들 큰 힘이 없어요. 일단은 자기 혼자만 그냥 하늘에 그냥 소리치다가 그냥 꼬르륵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나가서 이준석과 손을 잡으려고 해도 이미 저기는 이준석이 이낙연이나 다른 어떤 정치 세력하고 민주당 정치 세력하고 손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도 힘들어요. 영남권 의원 특히 TK 의원이라면요. 대구 경북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공천 못 받았다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 안 되고요. 개혁신당 안에 이준석이가 자꾸 영남에 지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인기 있습니까? 영남에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번 공천은 완벽하게 국민의힘이 기가 막히게 지금 핸들링을 잘 하고 있다. 잘 할 것이다. 끝까지도 잘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천 파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성태가 어쩌면 유일하게 이제 이렇게 반항을 했던 사례일 수도 있는데 그 김성태조차도 불출마 선언을 하고요. 따라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벽하게 저들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생각했던 그 그림하고는 180도 지금 다른 상황이죠. 이제 쌍특검법 갖고요. 김건희 여사 뭐 관련 뭐 등등 해서 그리고 또 이태원 관련해서 그걸 해보려고 해도 아니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두 가지 특검법 있잖아요. 특검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재의결을 해보려고 해도 하나만 하죠. 뭐 지금 하게 되면. 그래서 그쪽에서는 총선 후에 하자는 겁니다. 총선 후에. 총선 후에 하자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빌미로 지금 하면 자신들이 특검을 관철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에 많은 표를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래서 재의결해서 쌍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많은 표를 달라고 하는 그런 작전인데 지금 보면요.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나온 거 보십시오. 설 전에 여론조사 민주당 완패, 설 이후에 여론조사 민주당 더 완패 이 지금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총선 전망이 어두워졌잖아요. 저쪽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난리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공천을 어느 쪽이 더 깨끗하게 무리 없이 잡음 없이 잘하느냐 이걸로만으로도요. 제가 생각하건대는 그동안 몇 번의 총선을 보면요. 총선 때는 항상 공천 파동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이 보수 정당에서는 최소 20석에서 30석이 왔다 갔다 했어요. 공천 파동 때문에. 그러니까 공천 파동이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잘 되게만 해도 20, 30석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 115석입니까? 거기서 20석 늘어나도 135, 약 140 되죠. 30 늘어나면 바로 그냥 150에 가깝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이슈만으로도. 이제 그런데 선거할 때는 그런 이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죠.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효과도 터졌죠. 그리고 여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개혁 조치들이 사실 국민들이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를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들 중에 메가시티도 있고요. 이걸로 수도권 어느 정도 흔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의사 정원 이것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의사 집단은 지금 엄청나게 반발을 하지만 저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의사분들이 참 어렵게 공부해서 뭔가 이렇게 사회의 그 중요한 어떤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분들로서 고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모든 의사들이 다 고소득인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의사 편이 아니더라고요. 여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거의 뭐 8대2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결국에는 이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의 호재가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에 의사 정원 카드를 잘 끄집어낸 것 같아요. 여론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도 협상 정도는 한 번쯤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의사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것은 맞는 게 시골 뭐 이렇게 인구가 적은 그런 인구 과소 지역 이런 데 가보면 거기는 의사들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저기 그 보건소 같은 경우에 거기는 담당 의사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아니면 공공의료기관들이 있어요. 작은 어떤 행정 그 단위에 보면 거기는 의사분들이 꼭 한 분 정도는 계셔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사 모집을 못해서 문제가 된 그런 사례들이 언론에 몇 번 나갔잖아요. 심지어는 충청도 어디도 그런 일이 있었고 경상남도 어디선가 또 그런 일이 있었고 강원도 어디선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물경 그 의사 연봉으로 3억을 제시하는데도 지원자가 없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보면은 야,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버나 소득이 그렇게 많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야, 그걸 보면은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뭐 이 대도시 중심으로는 의사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문제는 지역이에요. 지역. 인구가 많지 않은 인구 적은 그런 지역에는 의사가 숫자가 사실 태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의사 정원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요. 그 밖에 또 많은 뭐 다른 이슈들이 있는데 그리고 경제도 말이죠. 보면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는 느껴집니다. 피부로 완전히 체감할 수는 없지만 문재인의 그 소주성 그 경제에서 진짜 시장 경제로 지금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효과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 걸린다라는 것이 대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실적들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요, 지금. 이런 것들은 주식을 해본 사람들은 더 잘 알죠. 어느 쪽이 나은지를 이제 판단할 겁니다. 재정으로 떠받치면서 빚내 가지고 막 억지로 부양시키는 그런 경제 정책으로는요. 그때 당시에는 좀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몇 년 지나면
그게 분명히 부작용으로 돌아오거든요. 그걸 떠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그거를 근원적으로 지금 해소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는요. 김대중 노무현 이후에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저들 민주당이 배출한 그 정치 세력은 경제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계속해서. 경제를 시장 경제 그 원리에 맞게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이렇게 사회주의 정책적으로 이렇게 자꾸 핸들링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계속해서 규제 이런 걸 많이 또 했고 당대에는요 재정이라든가 빚내 가지고 뭐 잔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국민들을 속인 게 많죠. 그래서 경제 지표는 그렇게 안 나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문재인 끝나고 나니까 경제 지표가 더 나쁘네. 노무현 끝나고 나니까 경제 지표 더 나쁘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많이 떠들었는데 그거는 순전히 이제 그겁니다. 그런 이유예요. 그들이 그 경제 정책 자체가 그런 식으로 야바이 노름을 한 겁니다. 그걸 바로잡는 과정이 제 생각에는 5년 다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참 불리합니다. 진짜로 이 우파 정부가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우파가 맞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2년만 딱 놓고 보면 완전 우파들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경제만큼은 우파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이 이제 꽃이 피려고 하면은 이 5년 안에는 사실 이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다음 정부가 진짜예요. 그 다음 정부가. 다음 정부도 이 소위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배출하게 되면 와 황금기가 열릴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제 이게 적용이 된 게 클린턴이 아니고 레이건의 그 경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 정책. 그것이 꽃을 피운 게요. 그 다음 부시 대통령 때가 아니고 클린턴 대통령 때 가서 그러니까 이게 늦게 나타납니다. 이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팍팍팍 나타나지 않아요. 좁게는 한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난 계기가 바로 그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때문인데요. 그걸 물론 비판도 많이 받죠. 특히 좌파들이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은 레이건이 만든 레이건이 뿌린 그 씨앗을 그다음 부시가 4년만 했잖아요. 부시가 안타까운 게 그 4년 하지 말고 재선이 돼 가지고 8년을 했으면 부시는 아주 큰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인기도 있는. 그런데 그게 떨어지면서 클린턴한테 패했잖아요. 클린턴이 8년 하면서 그때 그냥 꽃을 확 피워버렸네. 그래서 경제는 클린턴. 실제도 그 당시에 클린턴은 뭐 이렇게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유명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고 하는 그것도 화두를 던졌었죠. 그런데 그걸 잘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클린턴 본인도 뭐 경제를 위해서 노력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간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부터 터졌습니다. 그때 노쇠하고 뭐 이렇게 활력 없고 무기력해진 게 미국 경제였었는데 클린턴 전후가 확 바뀝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린 것은 그 운동력은 레이건 대통령이었죠. 그런 것처럼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를 직접적으로 현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를 바로 아는 것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 효과를 주려고 그러면 포퓰리즘 해야 돼요. 저 소주성 같은 이런 식으로 돈을 갖고 장난을 치거나 빚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당대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그 다음엔 박살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이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파와 좌파의 차이가 크다. 진짜는 우파인데 좌파들은 어쨌거나 표를 위해서 표장사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제가 한동훈과 이대로 가면 진짜 길이 생긴다. 함께 가면 길이 생깁니다. 아닙니까? 이게 진짜로 이렇게 실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민주당은 논란 거세인데 국민의힘 아직은 공천자범 최소화. 지금 언론이 놀라고 있습니다. 언론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공천자범이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왜 이럴까? 공천자범이 터지지 않네? 민주당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시작도 안 됐어요. 지금도 논란이 크지만 이 논란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논란은 지금 시작이에요. 정말 그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런 게 양상이 뒤집어진 거죠. 최근에 그 공천에서는 민주당이 뭐 스무스하게 심플하게 깔끔하게 그동안 공천 잡음 없이 잘했죠. 몇 번. 그런데 국민의힘은 항상 난리가 났습니다.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국민의힘 공천 파동 이야기만 언론에서 막 다루고 그랬죠. 이제 그런 일이 이번에는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야, 이걸 보면요. 정치 아마추어, 정치 초짜라고 하는 한동훈,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 대통령도. 이게 과연 초짜가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혹자는 그렇습니다.
정치 뭐 9단, 10단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기존에 이제 기성 정치인들 중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제 박지원이 보고 정치 10단 이런 소리를 하던데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류의 정치가 아니고요. 진짜 정치는 국민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 사심 없는 정치 이런 게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는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을 이제 이해해주고 이제 지지해주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딱 봐도요. 진정성이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층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게 가장 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위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일정한 수준 이하로는 지지율이 안 떨어졌어요. 이거 참 놀라운 거죠. 그래 그걸 꼭 붙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살아났잖아요. 결국에는 몇 가지 이제 계기가 있었죠. 가장 큰 것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등장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지지율이 살아나니까 다른 모든 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다. 문제 해결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논란 거센데 국민의힘 아직은 공천자범 최소화 아직은 빼도 됩니다. 아직은이 아니고요. 끝까지 공천자범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20, 30석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합당 열흘 만에 개혁신당 4분 뭐 한동훈표 쿨하게 룰대로 공천순항. 원래는 제가 이 한동훈표 쿨하게 룰대로 공천순항 이것을 좀 이렇게 기사를 좀 보려고 했는데요. 세부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기사 자체가 꽤 길기도 하지만 요거는 여러분이 따로 나중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문자화된 그런 신문을 통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공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공관위 자체도 뭐 이렇게 무리 없이 잘하고 있지만 자범이 지금 없잖아요. 공관위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자범이 터지는 뉴스가 없다는 게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이번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한동훈의 어떤 정치적 후광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 완전히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고 될 것 같으니까 다들 조용하게 있는 겁니다. 설사 내가 공천 받지 않더라도 다른 희망이 보이는 거죠.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이면은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솔직히. 윤 대통령 스타일을 볼 때는 글쎄요. 뭐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솔직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많게는 5만 개, 좁게는 뭐 2천 개라고 합니다. 다 어떤 뭐가 수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공천은 끝까지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그것이 바로 총선 승리를 예고하는 것이고 또 한동훈과 함께 가면은 길이 생기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한동훈표 쿨하게 룰대로 공천 순항, 윤심 논란 차단, 시스템 공천 평가, 공관위 고차 방정식은 물론 지금부터 어려운 공천을 해야 되는 것이 있죠. 특히 대구 경북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가 현역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자, 그러나 지금까지요 놀랍게도 용산표 공천이 거의 없었다라고 우리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용산표 공천이 거의 없었다. 이걸로 지금 저들이 또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원래 민주당이나 이쪽의 계산으로는 용산 공천이 막 밀고 들어가면서 돌개 바람을 막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난리가 날 것이다. 그리고 찢고 뽑고 싸우고 예전처럼 국민의힘이 또 뭐 무너진다. 적전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뭐 선거 해보기도 전에 그냥 끝난다. 이런 상황이 이제 올 수 있을 것으로 봤죠. 저들은.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용산표 공천이 지금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약해요. 몇 자리 안 나왔어요. 지금도 거의. 그러니까 이제 영남 공천이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기조로 봐서는 전혀 용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준다거나 내리꽂기를 한다거나 전략 공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두드러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일단 그런 것이 뉴스로도 지금 많이 나왔어요. 자, 이게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한동훈과 이대로 가면 진짜로 이제 길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요즘 국민의힘이 내거는 플래카드 이런 걸 보면요. 지역에 각 이제 국회의원들이 각 이제 이 후보자들이 뭐 이렇게 내건 플래카드를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내거는 거죠. 주로 내는 거고 각 정당에서 내건 걸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완전히 그냥 상대 공격하는 그런 어떤 문구로 그냥 도배가 됐잖아요. 정말 공해였는데 한동훈이 등장하면서 이게 싹 다 사라졌어요. 함께 가면 길이 생깁니다. 이런 것처럼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혐오감 주지 않는 긍정적인 이런 어떤 문구가 등장하면서 문구가 싹 정리가 됐어요. 전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야당도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정말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자, 이대로 가면 진짜로 길이 생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추세, 여론의 흐름 그리고 분위기가 벌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언론도 지금 모두 국민의힘 뭐 이렇게 잘한다 쪽에 지금 많고 민주당은 문제가 많다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 좌파 언론들은 계속해서 뭐 몇 가지 이슈를 갖고 정부 여당을 비판을 하지만 그런 게 크게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그걸로는 지지율을 흔들지 못한다. 안 된다. 쌍특검이 되든 뭐든 그런 거 갖고 계속 떠들어 봐도 먹히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게 바로 현재의 지지율인 겁니다. 이대로 가면요. 결과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뒤집으면 진짜 난리 납니다. 현재는 여당입니다. 바로 저는 수사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할 일은 딴 거 없습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요. 뭐 한마디씩 해주면 됩니다.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가끔씩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고 다른 어떤 유력 정치인들도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정도로 그냥 소리만 쳐도 충분합니다. 그 지금 정부 여당 뒤에는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습니다. 칼을 쥐고 있는 것은 이쪽이고요. 선관위 자체도요. 그 사무총장이 바뀌고 나서 어느 정도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그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윤 대통령 사람이나 다름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만사는 불의 턴턴이라고 계속해서 집중 그러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현재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그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수사하라고 막 요구할 수는 없어요. 선거 코앞에 두고 수사 들어가면 그건 뭐 열이면 5, 6은요 오해합니다. 이상하게 본다고요. 정부 여당이 이제 검찰 앞세워가지고 경찰 앞세워가지고 부정선거 하려고 하나 이렇게 바로 역공당해요. 그것은 지금 요구할 수 없고 그것은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요구하더라도 해야 된다. 지금은요 그런 것보다도 4.15 때 이런 그러고 그동안 드러났던 여러 가지 어떤 이해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뭐 좀 더 이렇게 국민의 뜻이 제대로 이렇게 밝혀질 수 있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관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울리는 그런 발언을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가령 뭐 수개표라든가 그리고 뭐 깨끗한 공정선거를 위해서 이 투표함 관리라든가 또 뭐 투표관리관이라든가 이런 등등 이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만 한마디씩 툭툭 던져도 충분한 효과가 난다.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